3월 26일 뉴스 속보 시작합니다. 아파트를 파느냐 팔지 않느냐, 이재명의 아파트도 팔아야 하고 지금 장동혁도 아파트를 팔겠다, 이재명이 팔면 팔겠다, 이 논란 때문에 특히 이제 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지금 공천 작업 때문에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변인인 박민영 또 장해찬입니다. 이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죠. 이 장해찬에 대해서 논란이 거의 폭발할 지경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이재명의 아파트 팔겠다, 장동혁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나도 팔겠다라고 한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장동혁이 정리를 해서 오늘 대변인을 통해서 모두 밝혔습니다. 자신의 지금 집 6채를 그중에 4채가 정리하고 정리 중에 있다. 2채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서울 여의도의 오피스텔도 지금 계약을 해서 다음 달이면 이제 명의가 완전히 넘어간다. 이 형제들 간에 함께 상속을 했던 5분의 1, 10분의 1 이런 겁니다. 1억 정도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무상증여를 했다. 지금 충남 보령에 있는 오래된 그 집입니다. 가격을 책정할 수 없는, 이건 팔리지가 않아서 노모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이건 팔리지가 않아서 노모에게 증여를 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래서 지금 4채를 정리 중이고 정리를 했고 2채가 남아 있다. 그러니까 서울 구로동에 있는 아파트, 그 다음에 자신의 지역구 충남 보령에 있는 아파트, 요즘은 모두 이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로 하죠. 그래서 공동명의 또는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아파트 2채만 남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2채가 문제입니다. 말이 말인지라 이재명 아파트 팔아야 된다. 그러면 장동혁도 팔겠다. 이 2채 중에 1채도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엄격하게 이판사판입니다. 가는 겁니다. 이 2채 중에 1채도 전세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차피 약속은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이재명이 자기 집이 계약이 됐다라고 하고 난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쉬쉬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지금 확인된 것은 가계약은 되었다. 이재명의 이 분당 아파트입니다. 29억에 내놓았는데 가계약은 되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재건축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살고 있는, 이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지역 분당 지역은 토지 허가 거래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 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구청에서 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승인을 받으려면 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또 현재 입주자가 있으면, 입주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 토지거래 허가 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걸렸을 것이다. 이재명은 이 부분을 이재명이 짚어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짚어보고 난 다음에도 팔 수 있다라고 해서 팔겠다라고 내놓은 겁니다. 이 이재명의 아파트를 당장 팔지 않는다면 6월부터 재건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승계도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재명 부부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당장의 방법은 입주자가 이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입주자가 이 집을 비워주든지, 입주자는 이 계약이, 전세 계약이 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을 비워주든지 아니면 이게 기부를 하든지, 아예 이 장동혁 대표처럼 이 무상 증여를 하든지 기부를 하든지 이런 식의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고 재건축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 내용을 몰랐을 리가 없고, 이재명이 가계약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가계약은 되어 있는데 그 뒤로 지금 청와대에서 밝히지 않는 이유는 이게 지금 입주자와의 의논이 쉽게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당초는 입주자가 4월, 10월까지 지금 전세 계약 만기인데 이 세입자입니다. 이 세입자가 4월 비워주겠다라는 걸로 이재명 측과 이 합의가 될 뻔하다가 이게 어긋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만약 입주자가, 이 세입자가 비워주지 않으면 이 아파트 팔 수가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이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만약 이걸 빠른 시간 안에 팔지 못하게 되면 이재명은 또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장동혁은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이 거짓말한 것이라면 이재명은 비상한 방법을 통해서 뭐 기부를 하든지 뭐 방법을 통해서 처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딱 걸려든 겁니다. 이재명은 아파트를 판다, 거짓말한 것이다, 또 가계약까지 한 것인데 이게 지금 한 달째 청와대에서 쉬쉬하면서 골치 아픈 상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이 아파트를 파느냐 팔지 않느냐,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동혁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의도 연구원의 부원장이죠. 장해찬입니다. 이 장해찬이 이 대법원 확정 판결입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해서 부산고법에서 이제 확정 판결이 난 겁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장해찬은. 이 선거법 위반이 1심에서는 유죄였고 2심에서는 무죄였고 이제 3심에서 최종 150만 원 벌금형이 확정이 된 겁니다. 5년 동안 이제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는데 이게 2024년에 부산 수영구에 출마를 하면서 당시에 여론조사를 좀 왜곡했다. 왜곡한 내용도 뭐 이런 겁니다. 경험이 없어서 실수한 것이다. 또는 뭐 너무 나간 것이다. 당시에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 지금 현재 국회의원입니다. 여론조사 33.8, 민주당의 유동철이 33.5, 자신이 27.2, 이 지지율, 이 조사가 나왔는데 당선 가능성은 자기가 1위다.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또 학력을 허위 기재한 부분,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 선거법 위반, 학력을 허위 기재한 것은 무죄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론조사를 좀 왜곡한 이 부분, 이게 말로는 당선 가능성은 자기가 높다 뭐 이렇게 후보들이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홍보를 하게 되면 이것도 걸려듭니다. 걸려든 겁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은 뭐 정치에 나설 수가 없고 출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해찬에 대해서 오세훈을 비롯해서 계속 이 오세훈이 가장 앞장섰죠. 장해찬 또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내부 총질을 그동안 했다. 이 두 사람이 뭐 실질적으로 윤어게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부 총질, 오세훈도 공격을 했고 내부 총질을 했죠. 이런 부분을 들어서 인적 청산을 하라, 정리를 좀 하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오세훈이. 또 대표적으로 뭐 친한계 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해찬이 이렇게 이제는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민의힘의 또 한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이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입니다. 이걸 재임명을 할 거냐. 지금 출마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당직자들 가운데. 이래서 이 정리가 필요합니다. 재임명을 보류하고 있다가 오늘 재임명을 했습니다. 장동혁이 박민영을 재임명을 했습니다. 이 박민영도 이 장해찬처럼 그동안 뭐 내부 총질을 해왔다. 소위 내부 후보들을 비판해왔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친한계 뭐 이런 부분들 비판을 해온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류를 해서 박민영은 저는 임명을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늘 임명을 강행을 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는 절대로 내부 총질, 내부 후보자들에 대한 비판을 멈추고 민주당을 향해서 싸워달라. 민주당과 이 싸우는 과정에서 좀 이런 실수들이 있었다. 그동안 박민영 임명을 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친한계는 물론이고 다른 국회의원들도 현역 의원들이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친윤 친한 가리지 않고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다. 박민영을 재임명하는 것은 아니다. 장해찬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입니다. 장동혁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세훈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서가 아니고 저는
이 서울시장 후보의 오세훈보다는 다른 새로운 인물이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또 오세훈이 지난 이 과정에서 보여줬던 후보 등록 과정에서 보여줬던 오세훈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세훈이 최소한의 장해찬, 박민영 이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다른 이유로, 오세훈과는 다른 이유로 찬성을 합니다.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도 지금 모두 폭발 상태입니다. 이 두 사람 때문이 아니고 소위 여론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친한계의 그 배현진이나 김종혁도 이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징계가 무산됐습니다. 한동훈은 아예 가처분 신청도 하지 않습니다.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알아서 하라 이런 식이죠. 자기는 지금 무소속 출마해서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장한연대 가능성을 남겨둬야 된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 길 이외에 승리의 길이 있겠느냐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시는 이 댓글 또 송재TV 시청자분들도 많으신데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장해찬, 박민영이 당직자는 이 내부 비판을 하면 안 됩니다. 다 내부 비판은 자제해야 되는데 특히 당직자가 내부 비판하면 안 됩니다. 최고위원이 이건 오세훈 비판하고 대변인이 여의도 연구원의 부원장이 이 방송에 나와서 다른 친한계를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직자는. 그러면 당직을 던지면 됩니다. 제가 당직을 던져라. 그리고 자기가 불필요하면 당을 좀 나가주는 것이 장동혁을 도와주는 것이다.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저는 이 두 사람의 문제는 별것도 아닙니다. 큰 중요한 당직도 아니고 이 두 사람의 문제는 윤어게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질의 문제입니다. 박민영 같은 경우에는 그 장애인 동료 의원, 같은 당의 의원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장해찬 마찬가지입니다. 별의별 희한한 한동훈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당직자면서 고름은 아무리 해도 살이 안 된다는 등 이런 식의 표현을 누가 할 줄 몰라서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런 자질로는 더 이상 이 장동혁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박민영이 미디어 대변인이 정식 대변인도 아니고 이 장해찬이 부원장이 하는 일도 별 의미도 없습니다. 주로 하는 일들은 지금 밖에 나와서 유튜브 하고 이런 것들 뿐입니다. 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당직을 계속 맡는 게. 이것 때문에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이렇게 비난을 당해야 할 일입니까?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질 끌려다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정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장해찬은 그 선거법도 걸려서 확정 판결도 받았고, 박민영은 아직 이 대변인으로서 대변인이 이런 표현, 이런 비하, 장애인 비하 표현 이런 걸 쓰면 안 됩니다. 내부 총질을 떠나서 또 그 한동훈 친한계의 김종혁이나 배현진을 도려낸 것, 징계를 했던 것, 그게 지금 이 장동혁 지도부를 비난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내부 총질 아닙니까? 그럼 같은 내부 총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이게 왜 사법부가 개입을 하냐, 이렇게 뭉개고 넘어갈 일입니까? 뭉개지겠습니까? 아파트 팔자, 뭉개지겠습니까? 자, 장동혁 다 팝니다. 정리합니다. 그럼 이재명 아파트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아마 이재명 미칠 겁니다, 저거. 안 되면 이제 기부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이제 서로. 이 장해찬, 박민영 이것 가지고 이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것 아니어도 논란과 갈등 요인은 한두 차고 넘칩니다. 이런 것 빨리빨리 정리하는 것이 맞고요. 이제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은 민주당은 지금 3명이 이제 예비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정원호가 유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이 추미애가 유력하지 않겠느냐. 이 추미애는 10% 가산점까지 받습니다. 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6선이면서도. 그래서 추미애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지금 서울은 이제 국민의힘도 박수민과 이 오세훈, 이 윤희숙 이 경쟁을 통해서 한 명이 선출될 겁니다. 뭐 당원들이 선택하는 사람으로 이 정원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경기도입니다. 부산도 정리가 됐고 대구도 뭐 많은 지금 오늘 주호영이 이제 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논란은 남아있지만 이렇게 정리해 가면 될 것이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유리하다. 민주당 전재수를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지금 경기도에는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국민의힘에 지금 뭐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할 사람은 솔직히 유승민하고 김문수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김문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적극적이고 출마에, 유승민은 뭐 아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 지도부, 장동혁 지도부에서는 유승민에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소위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을 내세워서 오늘도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유승민에 대해서 유승민이 가장 뭐 유력하지 않느냐,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추미애와 대항마로서 유승민이 가장 이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계속 지금 매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유승민은 뭐 하지 않겠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소위 김문수는 좀 경쟁력이 떨어진다. 뭐 김문수는 나이가 많다. 뭐 또 최고위원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 최고위원들도 입 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김문수로 하지 않으면 유승민에게 지금 매달려서 무슨 짓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유승민이 지금 뭐 무슨 뭐 황제처럼 지금 거부하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김문수는 안 되고 뭐 유승민 밖에는 없다. 유승민에게 매달리는 이런 기가 막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한연대 어떻게 물꼬를 틀 수 있느냐. 뭐 한 달, 두 달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전에 이 물꼬를 트지 않으면 지금 양쪽 다 하는 이야기는 선거 때 뭐 폭망하자. 그러면 당은 뒤집어진다. 제가 보기엔 벌써 다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후보들이 뒤집어집니다. 선거에서 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누가 이겼고 누가 잘 되면 뭐 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해산입니다. 이 돈 때문에 이 국회의원 모두 사퇴하라. 국민의힘 뭐 국회에서 이제 의미도 없습니다. 상임위원장까지 민주당이 다 차지하면 국민의힘이 할 일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필리버스터 이외에는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하면 안 됩니다. 사퇴하면 누구 좋은 일 시키겠습니까? 국민의힘 해산하지 못하는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1,000억이 좀 넘는다라고 합니다. 돈이 걸리면 해산 못합니다. 근데 선거에서 지면 이 돈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하고 해산하는 겁니다. 당이 뭐 다 없어지는 판인데 지금 누가 이기면 뭐 누가 승리? 장동혁, 한동훈 이야기입니다. 전에 답을 찾아야 됩니다. 시간은 걸릴 겁니다. 답을 찾는 방법은 한동훈 그 당원 게시판 사과해야 됩니다. 또 장동혁도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제명할 건이냐. 당원권 정지 6개월, 1년이면 충분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을 짚고 있는 겁니다. 그 법원의 판결문도. 김종혁에 대해서 가장 많은 비판을 한 게 저였습니다. 송은재 TV였습니다. 근데 그게 제명할 일이었느냐. 배현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야 합니다. 지금 유승민에게 지금 매달리는 이런 작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박민영, 장해찬을 이렇게 해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지방선거 망치도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뭐 그렇게 별것 아닌 정당입니까? 자, 장동혁은 4채를 일단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채 남았습니다. 그 중에 한 채 정리해야 됩니다. 이제 이재명으로 향합니다. 이재명 집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이 있습니다. 기부하면 됩니다. 재산 2배로 늘었습니다. 이재명. 다 책 팔고 지금 주식 때문에 넣은 겁니다. 기부하면 됩니다. 지켜볼 일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아파트 팔기 경쟁이 될지도 모릅니다. 누가 거짓말을 했느냐, 하고 있느냐, 이 싸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민주당인들 지금 자신할 수 있느냐? 민주당도 지금 조마조마한 상황입니다. 뭐 유가,
증시, 환율 뭐 하나 만만한 것 없습니다. 뭐 거의 전쟁 상황으로, 숨막히는 전쟁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3월 26일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잡하게 얽힌 정치 현안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뜨거운 한국 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한 정치인의 약속에서 시작된 나비 효과가 당내 갈등 그리고 중요한 선거판까지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그 압력 속 같은 상황을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먼저 아파트를 팔겠다는 약속이 어떻게 큰 판이 되었는지 보고요. 그 와중에 여당 내부에선 어떤 균열이 생기고 있는지, 또 이건 리더십에 어떤 의미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도지사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마지막으로 이 진실 공방의 진짜 의미는 뭔지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모든 것의 발단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그래서 더 흥미로운 공개적인 약속 대결이었습니다. 정치인이 내 비싼 아파트 팔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면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글쎄요, 이 약속이 시험대에 오르자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 두 명을 한번 보시죠. 바로 여당인 국민의힘의 장동혁 원내대표, 그리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정말 극과 극이에요. 장 대표는 약속대로 착착 부동산을 팔고 있는데 이 대표는 뭔가 복잡한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죠. 장동혁 대표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정말 체계적으로 약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6채 중에 벌써 4채를 정리했어요. 오피스텔 팔고 상속받은 건 증여하고 또 다른 부동산도 처분했죠. 이제 남은 건 본인 집이랑 지역과 아파트 딱 2채뿐입니다. 말뿐이 아니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쪽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파트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곳에 묶여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집을 팔려면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건데 문제는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이 세입자의 동의가 꼭 필요한데 계약 기간은 아직 몇 절이나 남았고요. 정말 첩첩산중이죠. 자, 이제 시선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밖에서는 아파트 문제로 시끄러운데 여당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편끼리의 싸움이죠. 이 문제의 핵심,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내부 총질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싸워야 할 상대는 저쪽인데 오히려 같은 편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의 중요한 사람들이 나서서 자기 당을 비판하니까 이게 당 전체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첫 번째 인물, 바로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입니다. 당의 머리 역할을 하는 싱크탱크의 핵심 멤버죠.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선거 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서 발표했다가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어요.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앞으로 5년 동안은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정치인에게는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죠. 그리고 또 한 명의 논란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입니다. 이 박민영 대변인은요, 내부 총질을 한다는 비판도 받고 심지어 동료 의원을 비하했다는 논란까지 있었어요.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가 그를 다시 임명한 겁니다. 장 대표는 이제 안에서 싸우지 말고 민주당이랑 싸워라 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 결정이 오히려 당내 갈등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겉보기엔 달라 보이는 이 두 가지 사건, 즉 아파트 매각 약속과 당내 갈등이 결국 하나의 지점으로 모이고 있다는 건데요. 바로 리더십의 시험대입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가 처한 상황을 보면 정말 압박이 엄청나죠. 안에서는 당내 분란을 수습해야 하고 밖으로는 아파트 팔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하고 또 당장 코앞에 닥친 선거 전략도 짜야 합니다. 정말 사방에서 압박이 들어오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과연 약속을 지킬 것인가 하는 개인의 진실성 테스트가 걸려 있고요. 장동혁 대표에게는 이 분열된 당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가 하는 리더로서의 통제력 테스트가 걸려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내부의 혼란이 그냥 당 안에서만 끝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파가 곧 있을 아주 중요한 지방선거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문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민주당은 서울이나 경기 같은 핵심 지역에 유력 후보들을 거의 확정 지은 분위기인데 국민의힘은 특히 가장 중요한 경기도에서 후보조차 못 찾아서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싶은 카드가 바로 유승민 전 의원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정작 유 전 의원 본인이 난 안 나간다고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에서는 거의 제발 나와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인 겁니다. 그럼 이 모든 혼란과 다툼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이 복잡한 정치 게임판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그게 바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잡음과 갈등 때문에 다가오는 선거의 본질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어떤 정책이 더 좋냐를 따지는 게 아니게 된 거죠. 아파트를 진짜 팔 건지, 당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결국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투표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핵심적인 대립 구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한 리더의 개인적인 진실성이 시험대에 올라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당 자체가 스스로와 전쟁을 벌이며 무너지고 있는 이 기묘한 상황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렇게 당은 분열되고 신뢰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린 정치판에서